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으스스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저는 올해 33살이 된 아르바이트 주부 나호코입니다. 저는 주로 소규모 제조회사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 다이스케와 함께 교외의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친구의 소개로 오나이도 출신의 다이스케를 만났습니다. 대학 친구 나호코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남자가 있다고 해서 그를 만나보게 해주었다. 당시 나는 사귀던 남자와 막 헤어진 참이었다. 꽤 오랫동안 연애를 해서 한동안 우울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저를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연애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다이스케를 만나다 나는 친구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섬세한 작업을 좋아하고 미술을 취미로 삼았습니다. 한편 다이스케도 세세한 작업을 좋아하는 것 같아 취미가 프라모델 만들기라고 한다. 주연과 프라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경로가 다르다.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는 점에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이스케와 나는 친한 친구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다이스케는 잘생겼다고는 할 수 없는 평범한 남자다. 나는 마음이 착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으며 짜증을 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에게 매력을 느꼈고 그와 함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만난 지 2개월 만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약 1년 후 그들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이스케와의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분담하고 각자의 일을 합니다. 쉬는 날에는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갔습니다.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나와 매우 가깝습니다. 기껏해야 접근하기 쉬운 수준이지만 너무 멀리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이스케는 나에게 공유한 열쇠를 가지고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주방을 사용했다. 제가 아끼는 재봉틀을 누군가 허락 없이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돈이 없으시거든요.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보충제와 건강 장비를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채로 두는 행위 브랜드 옷과 가방을 재생산하지 않고 구매하다 보니 현관에 공간이 없어요. 엄마의 열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당히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아요. 물냄새가 난다. 알뜰하게 쇼핑하라고 해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명절에는 옷을 사죠. 나는 시어머니에게 여러 번 경고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요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사악한 벽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시어머니 다이스케의 5살 어린 여동생을 꾸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공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일반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형수는 밝고 코믹한 인물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타입이에요. 시어머니가 약속 없이 방문하는 걸 볼 때마다 경고를 하신다. 그녀는 다이스케와 다른 관점에서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녀와 빨리 친해졌습니다. 잃어버린 요즘 집이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엉뚱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기대돼요. 그것은 밝혀졌다. 어느 날 시간에 맞춰 일을 끝내고 마트에서 저녁 재료를 사서 집에 돌아왔을 때 고등학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으로 거실 문을 엽니다. 나오코 씨,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봉틀을 사용하게 할게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부 한바인 밥도 만들었어요. 이게 뭔가요? 사건은 제가 침실을 청소하던 중 모르는 멀티탭이 콘센트에 꽂혀서 시작되었습니다. 찾아보니 붙어있더라고요. 나타나는 기계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남편의 눈썹이 찌푸려졌고 그 말을 듣는 내 목이 삐걱거렸다. 하지만 그게 누구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남편과 나는 침실로 돌아왔을 때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보니 서재 금고의 비밀번호는 무엇입니까? 그렇군요. 1234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조용한 집에 인터폰이 울렸고 모니터를 보니 나오코는 하는 느낌이었다. 너도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엄마는 늘 말해요. 허락 없이 재봉틀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녁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에서 나는 조금 거칠게 말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내가 유보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항의하려던 참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모니터를 확인해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내가 바로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힘차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엄마. 또 오셨네요. 바로 집에 데려다 줄게.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서둘러 거실로 향했다. 그럼 일찍 집에 가는 나오코 씨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재봉틀 앞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하자 어머니는 이마에 손을 얹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개가 낀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다이스케는 오늘 야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시어머니가 만족하실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결정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몹시 미안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오코 씨, 어머니 일은 정말 죄송하지만 화장실은 꼭 이용해 주세요. 나는 당신한테 빌려도 될까요? 나는 퇴근하고 바로 여기로 왔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물론 나는 당신에게 화장실을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여러 번 오셔서 지금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천을 꽉 쥐라고 해서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그게 일어난 일이야. 약 10분 후 시어머니와 형수가 기시키 가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포나지를 방문한 지 3일째입니다. 이상하게 몸이 안 좋고 열이 나더군요. 그러고 보니 열이 살짝 있는 것뿐이라 출근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장에 가슴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변환 기계 때문에 급한 일이 없어요. 나 자신을 돌보고 쉴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을 믿고 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오늘 밤에는 잠을 좀 자세요. 나도 좀 쉬면서 돌보고 싶은데 오늘은 정말 일을 끝내야 한다. 있기 때문에 점심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죽이 있고 집에 가서 저녁을 만들게요. 다이스케는 출근하면서 말했다.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 최대한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을 자고 몸을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약 5분 동안 침대에 누워 졸았다. 현관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이스케가 뭔가 잊어버렸는데도 새로 돌아온 건 아닐까 싶은데 내 예상은 빗나갔다. 아 얘야. 열이 나서 얼마나 배가 고프니 젤리와 스포츠 음료를 샀으니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한 손에 에코백을 들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침실 문에 비쳐 보였다. 다이스케가 침실 문밖을 반쯤 엿보며 말했다. 허락 없이 올라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열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쩌면 다이스케가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스케는 내 건강을 매우 걱정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평소에 나와 가까운 시어머니가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 이럴 땐 저에게 의지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젖은 수건을 내 이마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는 내 침대 옆에 음료수를 놓아주며 내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방 안을 헤매고 있다. 무슨 일이야? 아프다는 건 고맙지만 이렇게 방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걱정이에요. 제대로 쉬지 못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은 집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말대로 2년 전 세상을 떠난 친처의 유산은 이 집 금고에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요.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좀 자게 해주세요. 재봉틀을 사용해 주시길 바라니까 잠시만 저를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이 드는 듯 나를 바라보더니 잘겠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침실을 떠났다. 몇 시간 후 시어머니는 다이스케가 집에 오기 전에 떠났습니다. 잠든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 재봉틀을 사용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없었다. 결국 그는 단지 나를 돌보기 위해 온 것뿐이었습니다. 화나게 해서 미안해요. 다이스케는 오후 9시 이후 집에 돌아와 자신을 돌봐달라고 어머니에게 전화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러나 다이스케는 이상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린다. 나는 나오코가 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음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냥 다이스케가 나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아니, 달리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시어머니에게 말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이스케가 말하지 않는 한
다이스케가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네요. 다이스케와 나는 다음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열이 완전히 가라앉았고 더 이상 몸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회사를 쉬는 날이라 어제 하지 못한 청소와 빨래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다이스케는 나에게 점심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그 사이 거실에서 시작해 방들을 연결하는 복도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했다. 나는 다이스케의 서재와 그의 침실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했습니다. 갑자기 뭔가를 알아차렸어. 침실에 있는 콘센트에 뭔가 생소한 것이 있었습니다. 콘센트 수를 늘리기 위한 멀티탭이었습니다. 집었던 기억이 없어요. 혹시 다이스케가 나한테 사준 건 아닐까? 궁금해서 주방에 있는 다이스케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저기, 이 침실에 멀티탭을 켰나요? 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이스케는 난로를 끄고 나를 바라본다. 부모. 모르겠어요. 제가 켜지 않았거든요. 잠깐. 다이스케는 난로를 끄고 나를 쳐다본다. 모르겠어요. 안 입었어요. 잠깐. 다이스케의 안색이 금세 변했다. 그는 조용히 내 손에서 멀티탭을 빼앗아 침실로 돌려주었다. 다이스케는 거실로 돌아와 마침내 말했다. 저번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 전원 탭은 등반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클라이밍 머신은 꽤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상 등반 머신이라 해도 누가, 왜 붙였나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 그것을 설정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이스케가 화를 낼지도 몰라. 그래도 나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엄마가 너한테 맡기셨을 거야. 나는 소심하게 말했지만 다이스케는 쉽게 동의했다. 물론 엄마가 허락 없이 열쇠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었다. 나오코가 열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던 사실은 그녀가 산에 올라갔다면 설명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는 모르겠고 그냥 궁금해서요.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요. 생각해보니 엄마의 안전이 걱정됐어요. 아마도 그는 그것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의 시어머니는 오래되고 비밀스러운 사람이다. 그녀가 가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것 같았는데 이제 어떡하지? 직접 물어봐도 증거가 없었어요. 고민하고 있을 때 다이스케가 제안을 했어요.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억제하기 위해 연극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이동하여 감히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눕니다. 저기, 다이스케 서재 금고 비밀번호가 뭐죠? 1234입니다. 시어머니를 더 유혹하려고 오늘 밤에 저녁 먹으러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 그는 집에 머물며 시어머니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내 유산을 훔쳐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이스케는 내가 꽤 우울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그는 내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고 살며시 문질렀다. 분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9시가 되자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다. 다이스케는 다이스케에게 손을 얹었고 다이스케는 그 안에 앉았습니다. 오후 9시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다. 다이스케와 나는 우리가 없는 척하기 위해 불을 켜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우리 둘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입구 쪽으로 향한다.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있는 힘을 다해 문을 열었다. 거기에 있던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다이스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신음소리를 냈다. 시어머니도 라며 놀라시던 모양이다. 왜 이 대사를 말하는 걸까요? 왜 둘이 집에 있어? 나아에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한 뒤 시어머니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더욱이 그의 눈은 그것을 치운 듯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 출연기를 설정하셨나요? 좋아요. 자기가 한 일을 어떻게 알았느냐? 두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이스케는 너무 긴장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돈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회사 돈을 재미삼아 썼으니 보상을 해야죠. 나는 해야만 했다. 그거 아무 문제 없지. 그렇지? 가족은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지원해야 합니다. 게다가 나오코는 부자니까 별 문제는 아니겠죠. 평소에는 순수하고 밝은 시어머니가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질렀다. 우리 엄마도 공범인가? 반면 다이스케는 조용히 묻는다. 나를 공범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단지 당신을 돕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불멸을 사용하러 갔는데 다이스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금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언데드를 쓰러 가셨던 날이 있지? 그날은 화장실 쓰는 흉내를 내서 침실에 설치했어요. 글쎄요. 제가 엄마에게 회사에서 돈을 드렸으니 엄마가 저를 도와주시는 건 당연해요. 오른쪽, 시어머니는 후회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런 태도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어서 해봐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나요?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세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너무 잘 지내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너무 시끄러워요. 기억하세요? 라고 말하며 줄을 뱉고 도망쳤다. 며칠 뒤 그는 도망쳤다. 결국 시어머니는 횡령한 돈을 배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 발각된 결과 자연스럽게 해고됐어요. 게다가 회사도 고소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출한 금액이 꽤 큰 것 같고 보상 금액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나의 고통을 보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 나는 요시마이의 악행에 동조하고 있던 시어머니와 완전히 단절하기로 결심했다. 다이스케와 나는 둘 다 직업이 있다. 집을 팔고 시어머니를 멀리 이사하게 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참기 힘들겠지만 월급으로는 좋을 거예요. 요시마이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엄격한 친척에게 맡겨졌습니다. 구부러진 뿌리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보상금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양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사 오기 전 김아이는 울면서 싫었지만 그런 모습을 본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다. 나는 남의 돈에 기대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은퇴하면 여주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너 같은 늙은이들은 나가야 해. 오랫동안 내 곁에 있었던 남편이 나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지지해왔지만, 아니,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나뿐이었다. 그가 오랫동안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내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이 쫓겨나서 들어간 허름한 가게에서 나는 매일 혼자 하루를 보낸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를 괴롭힙니다. 매일 집 앞에 쓰레기 봉지를 놓고 여기까지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자 나는 즉시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요. 자산이 분할됩니다. 색상도 추가하겠습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집은 내 거야. 나는 당신의 불만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만요. 나에게 말을 걸어 남편은 눈물도 흘리지 않고 중재자로서 나에게 강하게 말했다. 나는 은퇴한 후에 여주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처럼 봐봐 저리 가세요. 당신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바로 방으로 들어가 밥도 한 입도 먹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건네받은 이혼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서야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흘러내린 눈물을 닦으며 저녁 식사를 버리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테이블에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나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재산의 절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통지를 받았으며 하루가 끝날 때까지 집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근까지 친절했어요. 나를 향해 웃어주던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언제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는지 궁금해요. 언제부터 헤어지고 싶었어요.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어느새 나는 버려지고 있었다. 살 곳을 찾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살 수 있는 곳을 한 곳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전 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처에 있었고 또한 낡았습니다. 더러운 셔츠가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거기 살았나 봐요. 벽은 야른 돌이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살 수 있는 다른 곳은 없었다. 전기예보를 보니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나는 거기를 볼 수밖에 없었다. 방은 원래 작았지만 옷, 귀중품 등 제가 꺼낸 물건들은 트렁크에 보관했어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진 않았지만 물론 지금은 이전 집보다 열악합니다. 방에 외풍이 불어서 동네 소음이 들리고 밤에는 조용합니다. 아니요. 비가 천장을 적시고 방구석에 빗물 더미가 있습니다. 최소값보다 조금 낮음 나는 환경에 몸을 웅크리고 한숨을 쉬었다. 왜 기억도 없는 곳에 살게 됐는지 궁금해요. 온갖 욕설을 퍼붓고도 돌아보니 남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랬다. 나는 그의 친절함을 알고 있다.
저는 어렸을 때 건강이 좋지 않아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실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남편이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은 중요한 거래를 하러 가던 중에 나를 발견한 것 같더군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질병근은 낯선 사람인 나와 함께 병원까지 등을 대고 달려갔습니다. 고마워요. 가벼운 증상이었지만 거래를 건너뛰었다는 이유로 심각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벌을 받을 정도로 벌을 받았습니다.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달 동안 외식만 안 하면 살릴 수 있다면 싸다. 에아디야. 그리고 나는 그 미소에 매료되었습니다. 강제로 연락처를 요구하다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지금의 절망 속에서도 내 기억은 따뜻했다. 이것은 꿈임에 틀림없다. 이해. 다릅니다. 이해. 나는 이것을 바라며 밤을 보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나를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다. 다음날 나는 집을 떠났고 나는 잭이었다. 그랬어요. 입구 앞에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쓰레기 봉투에 남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디서 빌렸지? 그는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집이랑 가까워서 걱정했는데 쫓아다닐 것처럼 괴롭힐 줄은 몰랐다. 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랐다. 남편이 그랬는지 아니면 내 여주인이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으로 그러나 나는 매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며 매우 무겁습니다. 이 쓰레기장에 버리기 전에 나는 그것을 계속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다. 슬픔을 다 버리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 않더군요. 게다가 너무 싫다. 괴롭힘은 정기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특정 요일에는 입구에 쓰레기 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계야. 그랬다. 집에서 쫓겨난 지 한 달이 지났고 아직 여유가 있는 돈이라도 조금씩 저축하기 시작했다. 몸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감이 커진다. 데모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젊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딸이 결혼하면 의지할 생각도 했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타까워했다. 나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없이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저축과 무게 줄어들고 늘어나는 유일한 것은 남편의 쓰레기뿐입니다. 그날도 리치기에는 쓰레기 봉투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이미 미움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지 않는다. 사실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익숙해지니까 안 입을 수가 없었어요. 마우 그냥 로봇이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조용히 주웠어요. 그것은 비디입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봉투가 점점 더 가볍고 가벼워졌다고 느꼈는데 오늘은 특히나 휴대하기가 간편해졌습니다. 그것은 올라갔다. 아무래도 오늘의 쓰레기는 구겨진 종이 같은 것들이고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 드물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를 보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종이에 시선이 끌렸다. 저기 이름. 너무 그렇게 쓰여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하나의 조각이 아닙니다. 마치 편지를 쓰고 말아서 새 편지를 쓰고 다시 말아 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종이에는 편지 같은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쓰레기 봉투를 집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고 그 봉투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신문을 꺼내서 읽었다. 거기에 쓰여진 내용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름 너머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내가 우는 소리도 모습도 매일 꿈이야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쓰여서 구겨졌습니다. 다른 종이를 꺼내면 그것은 나를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이름 너머 나를 미워하게 되었나요? 난 아직도 내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또 구겨졌습니다. 나는 쓰레기 봉투를 방 여기저기에 흘려보냈고 나는 그 종이를 펼쳐서 다 함께 읽었다. 그러다가 남편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랬다. 이름 너머 당신은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둘째, 내 딸들, 그러다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내 친구가 나에게 대출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에 대해 그걸 믿고 동의했는데 도망간 것 같고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나는 빚을 남겼습니다.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채권 추심자들은 심지어 우리 집까지 찾아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던 중에 침입 협박을 받았습니다. 탄다. 몇 년 동안 외식만 참으면 되는 빚인 줄 알았는데
너희나는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잊어버리고 자유로워지세요. 예, 이기적이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모든 서류가 열렸으므로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나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것이 내가 한 일입니다. 남편이 정말 싫어요.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쓰레기 봉투를 치우고 있었다. 갑자기 가방 안에 무언가가 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저건 아닐 텐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고 집어드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 이름은 나오코이고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나는 주부로서 그를 지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축복을 받아 추억이 담긴 앨범이 10장 정도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외로웠는데도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남편이 몇 달 후면 퇴직할 예정인데 퇴직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와 함께 주류 판매점에 갔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갈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술집에서 남편의 기분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친절해서 늘 걱정이 됐어요. 그는 내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규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남편이 외식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경고하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불만이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다면 누구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나도 걱정이 된다. 당분간 저녁은 지인들과 밖에서 먹을 예정이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는 나를 죽이려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말하고 나를 밀어냅니다. 우리가 싸웠을 때에도 그는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퇴와 함께 찾아오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날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야. 괜찮아. 나는 당신의 일이 끝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와우. 직장에서 외식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흔치 않으니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만 해와온 애가 진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었다. 그냥 은퇴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이 순간까지 나는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것이 순진한 생각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퇴직하기 전날 남편이 집에서 저녁을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평소보다 팔에 더 가까이 몸을 기댔다. 마지막 접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세요. 남편은 내가 집에 줄을 서고 나면 집에 온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리를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문 밖으로 나가서 인사를 했을 때 남편은 쓴 벌레라도 먹은 듯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그것을 찾았다. 글쎄, 무슨 일이야. 미안하지만 내일은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해야 해요. 마치 나를 압박하듯 건네준 것은 바로 이혼 서류였다. 남편의 칼럼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매달렸다.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사실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속여왔습니다. 당신보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 요나는 이제부터 이 집에서 여주인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그게 다야. 그게 전부라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괴롭혀왔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였지만 사이만 해에 남편이 사과문을 써서 버렸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정신을 차린 방법이다. 점차 일상의 쓰레기보다 사과 편지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과뿐이었다. 당연히 쓰레기의 양은 조금씩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금식물 쓰레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요. 며칠간 밥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혹시 있는지 궁금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다. 여보세요. 집에 달려가 보니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집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남편은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얼굴에 주름을 잡았습니다. 지금 나가세요. 당신의 여주인은 곧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여주인은 여기에 살지만 소지품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입구에는 여성용 신발은 없었고 가는 길에 본 화장실에는 칫솔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여주인은 없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눈을 굴렸다. 나는 당신이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싫어했나요? 당신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걱정했다. 나도 당신이 걱정됩니다. 내가 달려온 이유는 그게 아니다. 나는 거기 서 있는 남편을 꼭 껴안았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빚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와 함께라면 지금보다 훨씬 편해질 거예요. 집을 팔면 빚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하면 간사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딱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현재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작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집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내가 떠나자 딸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엄마, 잘 지내세요? 네, 괜찮아요. 알다시피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서 미안해요. 갑작스럽지만 타이밍이 좋아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딸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소 흥분한 소녀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듣다 나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는 임신했어요. 임신한 남편은 마침내 웃으며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 제안은 우리 이제부터 여기서 같이 사는 게 어때요? 남편도 엄마들이 옆에 있으면 더 편해질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럽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게는 친절한 남편이 계십니다. 나는 당신을 밀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새 내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빠도 매우 기뻐하십니다. 당신에게도 아버지가 있나요? 변화 잠깐 기다려요. 남편에게 욕을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너무 기뻐서 울어서 말을 잘 못했다고 하더군요. 왜 놔두나요? 드디어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집을 팔고 공식적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딸이 있는 먼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둘 다 살이 빠졌나요? 궁금해하는 딸에게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는 딸에게 전해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편은 사과할 생각으로 자기와 얘기하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거절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을 느낀 행사를 나의 유일한 보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다카,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즉각 동의했다. 그때부터